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경찰청 본청 앞입니다. 지금부터 정광훈 세력 내란 선동 선전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작금의 탄핵 정국 시기 정광훈 세력과 극우 성향 목회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윤석열 내란 선동 선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는 한국교회 내란 선동 선전 감시센터를 개소해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저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 관계자와 목회자를 고발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장갑차와 총과 폭탄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계엄법상 또는 헌법에도 명백한 위헌 행위로서 내란죄를 저지른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이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투표가 불성립되고 탄핵안이 부결되자 자유통일당에서는 12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계엄 찬성이라는 주제의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정광훈 씨를 비롯한 자유통일당 소속 정치인들 다수가 참가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당 정당 관계자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는 제2계엄이 없다고 했는데 매우 아쉬운 발언을 했다.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이 재차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앞선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윤석열을 비롯한 대중에게 내란 행위를 다시 추진하도록 충동하는 내란 선동 혐의로 보여지는 바 경찰은 이를 엄정히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북 영양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 탐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선관위 자백하라,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해요 라는 현수막을 교회 앞에 게시했습니다. 이 역시 2차 계엄을 부추기는 내란 선동 선전 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교회 목사를 저희는 고발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또는 집회나 모임 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선동 선전을 할 경우 형법 제90조 2항에 해당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내란 선동 선전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들의 선동을 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계속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안녕과 한국교회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정광훈 세력과 극우 성향 목회자들의 내란 선동 선전을 강력히 단속하고 타파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차원 박성용 변호사님께서 형사법상 내란 선동 선전 행위에 대해 법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선동받은 사람이 반드시 내란의 결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내란 선동은 선동 그 자체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나 장소, 방식, 역할 분담 같은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고발하게 된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제2, 제3의 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고 집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과 일부 군인들에게 지난 12.3 계엄 때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진하는 발언인데, 윤 대통령의 지난 12.3 계엄이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판례의 취지로 볼 때 내란 선동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일부 군인들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계엄이 필요하다거나 다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올 경우 내란 선동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이신 김영민 이사장님께서 규탄 성명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광훈 씨, 그리고 제2, 제3의 전광훈 씨, 2019년 10월 3일 전광훈 씨는 추종자들에게 청와대를 향한 진격 투쟁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6명이 연행됐던 일을 기억할 겁니다. 이후에도 연말까지 밤낮 없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 집회를 이어가며 청와대 내에서 진행된 정상 외교까지 방해했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말로 승리의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을 테니까요. 또한 당신은 마음만 연합하면 문재인 저놈을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다. 청와대 진격할 때 60세 이상의 사모님들을 앞세울 것이다. 총알바지 삼는다는 얘기죠. 밀고 들어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가자.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들어와 같은 선동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내란 선동이라고 봐도 모자람이 없을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전광훈 씨를 무혐의로 방면했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총기 탈취와 시설 파괴 언급을 했다가 내란 선동으로 엮여 공당인 통합진보당이 해체되고 그 주도자는 9년형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대통령이 달라서였을까요? 통합진보당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 전광훈 씨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당신들의 투쟁 대상이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총선 이후 전시가 아니더라도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발해 주기를 바라며 계엄령으로 대응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체포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이를 수호하려는 민주정부 덕분입니다. 당신은 국가 권력에 의한 내란의 위협조차 염려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전광훈 당신과 당신의 세력은 이번 12월 3일 내란 사태의 주동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닌데 1000명 이상의 군인을 무단 투입한 계엄, 심의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5분 만에 선포된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참석자 서명도 없었던 계엄, 대통령 계엄 공포 절차와 국회 통고를 몽땅 생략한 계엄, 행정사법권과 무관하게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짓밟은 계엄,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이려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계엄, 이것이었지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 즉 법무장관 대행조차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두고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당신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엄 없이 내란 없이 토론과 투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 헌정을 지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신 집단을 다시 내란 선동의 죄가 없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행동이 당신에게 짜증나고 버겁다면 이제 망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지 말고 헌법 질서 속에 거기서나 다투고 싸웁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시민적 책무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이상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서는 윤석열의 내란 선동 선전 한국교회 감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소한 이후로부터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거쳐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